유튜브 쇼핑이 도입되고 나서는 한 정도 늘었거든요. 꽤나. 네. 브랜드가 협업을 하거나 했을 때도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걸로 내가 지금 좀 잘 나가고 있구나 라는 시청자도 편하고 저희에게는 수익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류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김민정입니다. 오늘 크리에이터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에게 팟캐스트 에디션! 네, 앞으로 이 팟캐스트 시리즈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시고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로 유튜브 채널 성장과 유튜브 쇼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크리에이터분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쇼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개발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뷰티 꿀팁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스칼렛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쉽고 재밌게 뷰티를 알려주고 있는 친밀감 맥스인 뷰티 크리에이터 신혜입니다. 오늘 또 약간 두 분의 드레스 맞아요. 코드가 저희 또 미리 레드인 거 상의하지 보니까 않았는데. 역시 두 분 제가 듣기로 이제 원래 화장품 쪽에서 이제 그 맞아요. 일을 맞아요.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저는 원래 화장품 개발 BM이었고요. 이제 신혜님도 저는 화장품 디자이너. 통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크리에이터 경험도 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널 성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작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재미를 챙기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뷰티를 시작했을 때는 다 예쁜 뷰티를 했었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예쁜 뷰티는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뭔가 편안하게, 좀 재밌게, 무조건 사람이 이 보자마자 나도 뷰티를 하고 싶다, 나도 화장을 하고 싶다, 뭔가 시도를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위주로 만들고 있고, 효과음도 넣고 아니면 편집도 넣고 무조건 재미 요소는 하나는 넣는 그런 위주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채널 처음 만들 때부터 모토로 삼았던 게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자였어요. 아무리 숏폼이어도 그리고 당연히 롱폼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서 30초도 정말 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는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꿀. 네, 스칼렛 스칼렛 꿀팁. 꿀팁. 맞아요. TMI이긴 한데 제가 스꿀, 이 스칼렛 꿀팁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자꾸 댓글에 스컬이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컬이 아니라 스꿀인 점 이 공식 채널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스꿀이 맞아요. 스컬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콘텐츠 소재라든지 뭔가 편집 아이디어 같은 건 어디에서 이제 얻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봐요. 특히 게임 쪽을 많이 보거든요. 오. 근데 게임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막상 나온 컨텐츠는 재미가 없거든요. 보는 사람은. 근데 항상 게임 유튜버들은 너무 재밌게 영상을 뽑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편집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넣고 효과음도 너무 많이 넣고 진짜 그 편집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툴이랑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편집점이랑 편집 스타일을 좀 얻어와야 되겠구나 하고, 또 하나 이건 누구도 모를걸요, IT 유튜버. IT랑 뷰티 너무 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친한 언니가 이제 IT 쪽에 하시는 언니가 있는데 그분 채널을 보다가 IT도 이렇게 잘 찍나? 다른 분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미친 것 같아요. 무슨 인트로를 상황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제품을 막 소개를 하는데, 솔직히 IT는 제품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재밌게 찍는 게 너무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컨텐츠를 정말 많이 봐요. 그냥 그 인터넷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항상 많이 보는데 이제 저희 팀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팀 스칼렛도 다 컨텐츠 중독자들이에요. 네. 저희끼리 이제 침묵의 단톡방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그 단톡방에 뭘 올려도 굳이 답장하지 않고 알림 꺼놓고 아무 때나 아카이빙용으로 쌓아놓는 그런 단톡방이거든요. 재밌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고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다 쌓아놔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때 우리 뭐 해놓은 거 있지 않아? 했을 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저도 같은데요. 오늘 가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침묵의 신의 방. 네, 완전 추천드려요. 아, 너무 좋은데? 나중에 다 까먹더라고요. 아, 그 링크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뷰티랑은 동떨어진 카테고리를 참고를 하신다라는 게 사실 다른 크리에이터분들도 약간 놓치고 있었을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유튜브 쇼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는 좀 다양한 수익원이 있잖아요. 뭐 팬 후원 기능부터 광고 수익 그리고 채널 멤버십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 쇼핑을 두 분께서 많이 활용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 쇼핑을 활용하게 되시면서 채널 수익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체감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타겟이 국내 여성 이제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원래 나왔던 플랫폼 조회수 수익은 그냥 제 수익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죠. 약간 그 단품 메뉴 먹지 않고 세트 메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체감이었는데 유튜브 쇼핑이 도입되고 나서는 한 10배 정도 늘었거든요. 10배나. 네, 딱 10배 정도 평균적으로 늘어서 이제는 아주 감사한 수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도예요. 그냥 적금이야 생각하면서 넣어놓자. 적금이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적금이 아닌 거예요. 어라 이건 터졌는데? 하면서 뭐지? 찾아보니까 이제 딱 유튜브 쇼핑태그 나올 때쯤이었고 저는 또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제품을 진짜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5개, 16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믿고 구매를 하고 이거 색상 예쁜데? 저거 색상 예쁜데? 하고 이제 골라서 담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안정적인 수익인 거예요. 중요한 수익원으로 좀 자리를 아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두 분이 막 약간 수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약간 심리적인 약간 어떤 안정감까지 가져가신다는 게 되게 의외의 정말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크리에이터분들도 많이 하고 싶으시겠는데요? 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업데이트로 이제 유튜브 쇼핑 그 자격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기만 하다면 이렇게 유튜브 쇼핑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번 채널을 시작해볼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독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이미 3명 확보하셨어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머천트에서 입점이 되었잖아요. 뭐 에이블리, 올리브영, 지그재그 그러다 보니까 좀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분들이 좀 태그를 하실 만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요. 완전.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게 쇼핑을 썼을 때 내 채널이 조금 상업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유튜브 쇼핑 태그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이게 자칫 광고처럼 보일까봐 너무 상업적으로 보일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쇼핑 태그가 아예 생긴 달에 처음 바로 도입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새로운데 시청자분들은 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뭐 생겼는데 이거 유료 광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워낙 또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아예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냥 이거는 유료 광고가 아니라 언니가 편하게 걸어준 거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광고처럼 보일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아예 그 고정 댓글에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걸어두셔도 차라리 좀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초기에 약간 그런 반응이 있으면은 괜히 약간 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쇼핑을 좀 계속 활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거는 시청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채널은 원래부터 이제 정보성 채널이었다 보니까 항상 제품에 대한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요? 어디가 제일 저렴해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제품명 풀로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런 게 항상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공수 그리고 거기에 답글을 다는 저 그리고 링크를 알려드리거나 뭐 제품을 알려드렸을 때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찾아봐야 되고 심지어 좀 뷰티 제품 중에 요즘 가품도 많거든요. 잘못 사시고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냥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또 뷰티 브랜드들이 풀네임으로 얘기를 안 하고 별명을 지어서 얘기를 해요. 땡땡크림 막 이런 거. 풀네임을 찾으려면 저희도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풀네임인데 그리고 헷갈리고 네, 다 달라요. 여기랑 저기랑 다 다르니까 차라리 넣어주면 그냥 이거 누르면 그만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 편해서. 신혜님께서는 또 약간 유튜브 쇼핑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 정보성 말고 또 어떤 측면에서 좋게 보시는 걸까요? 제 계정 분석에 좀 많이 쓰는데 일단
저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제가 또 1일 1영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조회수는 어떻게 보면 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는 그걸 댓글 수로 봤는데 솔직히 소심한 우리 친구들은 댓글 안 달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쇼핑 태그 그 수치가 너무나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브랜드가 협업을 하거나 했을 때도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걸로 내가 지금 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자신감이 붐붐하고 그 누구의 컨펌도 없이 그냥 내가 올리는 영상인데 그 영상이 시청자도 편하고 저희에게는 수익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져요. 두 분의 이야기를 사실 좀 이제 듣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도 좀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쇼핑을 처음 시작할 그런 이제 초보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좀 이제 해주실 만한 약간 조언이라든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롱폼은 제목글 쓰고 이제 설명글 쓰고 이제 썸네일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쇼핑 태그까지 그냥 이걸 한 세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셨어요? 라이브 전에 제품을 다 넣어놓고 라이브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거 너무 이거 쓰고 있는데 막 너무 예뻐 이거 뭐예요? 하면 그럴 줄 알고 넣었어 하면서 링크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뿅 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바구니 모양을 누르면 뿅 다 떠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고르고 실제로 또 좋은 게 영상은 소통이 안 되네. 라이브는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발색 보여주세요 하면 여기서 발색 다 보여주고 뭐 유지력 보여주세요 하면 유지력 다 보여주고 하니까 오히려 구매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후원을 따로 안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막 후원을 좀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아예 막아놔서 라이브는 진짜 소통뿐이었는데 쇼핑 태그로 인해서 다른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긴 거죠. 저는 라이브는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약간 이제 미리 다 세팅해 놓으면은 그 이제 그 제품들이 알아서 좀 고정 순환되는 약간 그런 기능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제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즈널 이슈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저는 쇼핑 태그의 존재를 좀 열심히 알려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해놓는 그 캡처 타임이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롱폼 올릴 때도 다 타임 태그를 해놓는 편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즈널 이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여름 꿀템이 필요해. 뭐 쿨링 샴푸 이런 거 다들 필요하잖아요. 딱 그 시즌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쇼핑 태그를 달면 그 어느 계절에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쇼핑할 때 제가 검색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알고리즘에 찾아와 주는 걸 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 영상이 찾아갈 수 있게끔 좀 쇼핑 태그로서 유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채널 이제 컨텐츠 맨 마지막에 캡처 타임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아예 요점 정리를 해놔요. 여기에 저는 쇼핑 태그를 달아둘 것이다 하고 이제 좀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롱폼 크리에이터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쇼핑 태그를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 태그가 타임 코드를 지정해두지 않으면 그냥 뭉텅이로 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롱폼 막 30분 40분 하는데 제품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특히 메이크업 영상은 제가 해보니까 30-40개 정도 태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뭘 쓰는지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제품을 딱 쓸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타임코드 지정하실 때 그 제품이 시작하는 지점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제품 오늘 써볼게요 이 구간보다 딱 이렇게 쓰면서 근데 진짜 안 번지네 요런 그 딱 저건 그래서 뭐지? 뭐라 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타임코드로 돌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딱 구매욕이 확 올라올 때 걸어주시면 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결국 다 심리전. 진짜 약간 구매구가 그때 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이게 그냥 저거 쓰나보다 이럴 때 말고 그냥 되게 좋다 하면서 막 저도 패키지 한번 다시 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뭐지? 이럴 때 추천드립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너무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또 뷰티 크리에이터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크리에이터분은 뷰티라서 쇼핑 태그 좀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두 분이 뭔가 보시면서 뷰티 외에 다른 것 좀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그게 많았어요. 진짜 쇼핑 태그 만세를 외쳤던 적이 요번에 최근에 한 번 크게 있었는데요. 제가 사무실을 요번에 오픈을 하면서 컴퓨터 쪽을 많이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대표로서 우리 직원들 허리 아프면 안 되니까 의자 뭐가 제일 좋은지 근데 또 의자 리뷰를 다 해주고 쇼핑 태그 다 달아줘가지고 그거 그냥 누르면 돼요. 노트북 거치대
그런 것들도 막 깔별로 나와 있고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밑에가 더 단단한 게 있고 아니면 360도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리뷰를 해줘서 또 그거 담고 또 마이크는 또 뭐가 좋대 그러면 또 담고 어느새 그 답답해서 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쇼핑을 아예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네요. 어차피 저희는 솔직히 저희 의자 잘 모르고 막 거치 잘 모르잖아요. 또 그런 애들은 또 이름이 어려워. 뭐 울트라 슈퍼 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복잡해요. 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생각난 게 약간 이렇게 통으로 구매할 때 참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레시피 볼 때 좀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식초를 넣는 레시피인데 어떤 식초는 이 레시피를 쓸 때 냄새가 나고 어떤 식초는 되게 깔끔하대요.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살 뻔했는데 아예 쇼핑 태그에 레시피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사서 바로 해먹으면 더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처음부터 약간 안 될 거야 라고 딱 한계를 지어두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재미있는 코너를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다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팬덤만 골라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이고요. 내가 뭘 하든 우쭈쭈 응원해주는 팬덤 아니면 팬인지 의심될 만큼 신랄한 피드백을 하는 팬덤. 네. 오케이. 난 정했어. 하나, 둘, 셋. 2번. 2번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는 너무 도파민 터져요. 제가 실제로 이런 좀 사례가 있었어요. 아주 기억나. 그 뚱이 프산 친구가 저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라이브였어, 진짜. 어머.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지금 너무 재밌는데 너 그러면 재미없잖아. 차라리 우리랑 놀자. 그래서 애가, 그럴까? 한 거예요. 근데 애는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놀자 하니까 애가 덥석 묻은 거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팬이 돼버리면 되게 좋은 점이 다른 사람이 제 욕하는 걸 못 봐요. 완전 충성 팬이 되는 거군요. 또 무엇보다 확실하게 팩트를 이제 알려주는 팬층이 있으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웃긴 걸 많이 찍잖아요. 근데 항상 웃기고 하다 보면 너무나 분위기가 가벼워져요. 근데 그 가벼워지는 분위기를 적당하게 잡아주는 팬층이 있으면 저는 항상 적당하게 웃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정도를 지키게 잘 맞아요. 도와주는. 애가 날아가지 않게끔 너 그 정도 아니야. 착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팬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정 네. 담은 악플이네요. 맞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악플 달지 말고. 스칼렛 언니님은요? 저는 우쭈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약간 저 칭찬하면은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좋은 말 계속 해주면 저는 이제 거기서 원래 만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더 칭찬을 듣겠어. 더 잘해서 감탄하게 해줄 것이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게 더 자극이 돼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한 문제 더 볼게요. 오늘 무조건 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이고요. 찍는 건 재밌는데 편집 지옥 아니면 편집은 쉬운데 촬영이 민망한 그런 옵션. 하나, 둘, 셋. 2번. 이렇게. 전 이미 민망해요. 저는 길에서도 화장하고 비행기에서도 화장하고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화장하고 막 대왕 화장품 때리고 부시고 파우더 맨날 해가지고 화장 한 단계 할 때마다 머리를 감아 와야 돼요. 네, 그쵸. 왜냐면 대왕 부었어. 그럼 다 젖었죠. 샤워 한 번 하고 와. 그리고 이제 파우더 때렸어. 머리 여기 완전 파우더 덩어리. 그럼 다시 머리 감고 와. 그래서 컨텐츠 하나 찍으면 거의 한 3-4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편집은 얼마 안 걸려요. 딱딱딱딱 하면 끝. 이미 장면이 완성되어 네. 있으니까. 제가 이 장면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편집할 때도 쉽고 제 편집자들도 편집하기 너무 쉬우니까 전 차라리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좀 반성돼요. 저는 후에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찍을 때는 그냥 재밌게 이제 대사 위주로 열심히 찍고 나중에 이제 첨부 소스 엄청 많이 넣고요. 막 비포 애프터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뭐 다크서클 커버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면 말해서 안 끝내고 항상 비포 애프터 띄워놓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 캡처 타임으로 요점 정리까지 하고 좀 편집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보기에 정보가 잘 정리되어 보여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두 분을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에디션 영상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꽃이 지는 게 두려워. 애초에 꽃을 심지 않으면 꽃이 제일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게 된다. 이잖아요. 애초에 볼 수가 없는 거여서 너네들은 메가잖아. 팔로워 많잖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다 0에서 시작을 해왔고 저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숫자에 도달을 한 거예요.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혜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쇼핑백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뷰티 영상 아니더라도 종종 브이로그도 촬영하고 그러는데 그때 의외의 댓글이 달리는 게 몇 분 몇 초에 입은 옷 이거 뭐예요? 맞아. 가방 뭐예요? 그래서 뭔가 이 제품을 꼭 내가 판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어도 그냥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은 궁금해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맘 편히 다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진짜 이 영상이 좀 널리 퍼뜨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정말. 저희도요. 또 불러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가 들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이바이. 안녕.